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오늘은 최용건 IBK 투자증권 EPB클럽의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좀 숨 고를 때가 되긴 됐지 않습니까? 오늘 뭐 장중에도 좀 떨어지는가 하더니 다우존스 지수도 장 막판에 또 살짝 그 최고점을 올려놓으면서 마무리를 짓더군요. 글로벌 증시 주요 특징들 어디서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거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일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네. 애플이 상당히 저가의 거래가 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네.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100만 원 넘는 명품 주식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뉴욕 증시가 숨을 골랐는데 그쪽에서는 바닥 대비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포인트 네. 이렇게 올라줘서 비록 유럽이 소수점 첫째 자리 그 상승을 했지만 뉴욕은 소수점 두째 자리 상승. 그러니까 예. 사실 오르는 것도 안 오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진짜 숨 고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숨 고르기. 뭐냐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폐질환 환자처럼 뭐 좀 달렸다 하면 뭐 헉헉 숨을 내뿜으면서 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좋은 형태로 숨을 쉬고 있는 고르고 있는 이런 뉴욕, 유럽 선진국 증시의 마감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독일 증시는 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예. 새로 썼고요. 프랑스 증시도 소폭 올랐습니다. 범유럽권 지수, 스톡스 유럽 600 지수도 0.3%. 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 제조업 생산이 각각 4년 내 최대치로 올랐다. 지표가 잘 나왔던 영향들이었다. 예,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방금 전에 정리가 또 됐었습니다만 이 구인 건수가 7년 내 최고 수준.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 환경 우리가 아마존 얘기도 월요일 날 했었잖아요. 네. 돈을 벌어서 결국 쓰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돈을 그냥 구직자 수가 아니라 이제 구인자 수의 가장 큰 폭의 말하자면 정말 고용 환경이 이렇게 바탕에 개선되는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차트는 종목으로 볼 것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몇 종목 없는 것 같습니다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정도 한번 볼까요? 트위터 차트 보시게 되면 트위터는 그렇게 많이 2%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지만 지금 바닥에서 이제 꿈틀대는 네. 모습이 네, 나오고 보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거의 50% 이상을 밑에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방금 전에 역시 또 정리하신 분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커스 사장의 그러니까 이베이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고 네. 페이스북의 모바일 책임자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망가진 트위터 대비해서 트위터도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요. 페이스북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런 네. 모습들은 월요일 날 우리가 네이버 강세가 굉장히 기적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최소한 도움이 되면 됐을 이런 흐름이다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도 0.6% 물론 어제 오른 부분에 대한 후반영이 있겠지만요.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 증시 마감에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건 ECB 부양책의 훈풍을 계속해서 기대가 가능하고 이것이 하반기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ECB의 통화 완화가 유로존의 유동성으로 그리고 유로화 약세로 달러 강세로 예. 우리 환율 환경의 개선으로 예.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혹자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유로존의 디플레 대응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미 우리가 크게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고 있었지 않았던 만큼 네. 지금은 자체로도 견조한 외국인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상의 보너스 또는 이 스트레스가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네. 관점에서 좀 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쿨하게 글로벌 증시의 체크 포인트 확인해 주셨고요. 자, 국내 증시 말이죠. 어제 대형주도 그렇고 크게 떨어진 종목들 이건 싸도 너무 싸다 해서 반발면서 크게 올라와서 크게 반등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지수상으로 보면 사실 삼성이 관련주들이 춤을 추는데 이 갈지자로 춤을 추다 보니까 대응이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삼성이 이제 나중에 10만 원의 거래가 되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 개인 투자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우리 시장의 성격이 뭐냐라는 부분일 텐데 지금 월요일장은
지수는 빠졌잖아요. 말씀하셨던 삼성 때문에 네. 그랬던 네. 부분이죠. 그러나 내용적으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빼고 다 강세였기 때문에 강세장이었단 네. 말입니다. 화요일장, 어제장은 지수까지 동반했던 전방의 강세였다. 이 삼성 주식들이 또 올랐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갈짓자 걸음인데 어제 이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굉장히 회복했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들은 네. KCC나 글로비스 아직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본주하고 우선주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솔재즈나 한진 같은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했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삼성 관련주들이 올랐다 이런 관련된 생각보다는 아마 시장 회복의 의미가 더 크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어쨌든 선진국 지수와의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실 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회복하고 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되고 또 경기 민감주 기관이 매수하고 이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업종 전반으로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하나 정도만 아마 그 걱정을 하면서 짚어본다면 네. 지금 워낙에 그 우리 미온적인 정책 당국에 대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GDP 성장률과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GDP 성장률은 뭐 지금 차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 10년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만들어 갈 때 역시 그 사전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하했던 네.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그 플랫하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의 미온적인 어떤 정책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의 화학작용이거든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상대적인 우리의 고금리 현상 그리고 페드의 통화 완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과도한 화학작용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사실 그 연내 페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역시 금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컨디션들 하나 이상이 흔들리게 되면 환율도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제 우리 시장 생각해 보면 어제는 특히 엔터주들 막 많이 올랐고 급등주들이 막 굉장히 속출했단 네. 말입니다. 이게 억눌린 주가의 반발로 표출되는 이런 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야 그럼 뭐가 제일 억눌렸을까 네. 생각해 보면 뭐 억눌린 주식들 지금 차트로 몇 개 보여드릴 수 있겠죠. 네. 키움증권 같은 주식들 지금 뭐 4, 5조 원대 거래 대금이 지금 한 5일째 들어오고 있는 거래소 시장이란 말이죠. 네. 이렇다면 이 거래 부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에 대해서 2100까지 간다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눌려 있는 뭐 1900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움증권 1850 아마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 같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역시 또 정책 효과가 아주 그 ECB 정책 효과 중국의 상승이 네. 빠른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주식이라는 점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 유럽의 입김에 어떤 그 실질적인 상징적인 영향들을 받을 수 있는 조선주 이런 관점에서 ECB의 이번에 실제적인 조치 이게 정말 오랜 립 서비스 후에 만들어진 조치다라는 점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의 강세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재는요, 조선은요, 다만 이 정몽준 악재로만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힘든 네. 대장주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어렵죠. 그런 반면에 소재 화학은 LG화학이 굉장히 끈끈하게 강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든든한 부분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좀 선호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은 최소한 단기적인 추가 탄력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낙폭 과대주들의 강한 반등, 분명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지 어떤 실적 동반한 턴 아라운드가 될 것인지는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예,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는 네. 예, 그 반등을 좀 생각해 볼 단기적인 타이밍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EPB 클럽의 최용건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